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구본영. 나보다 좋은 교과서는 없다. 철학자 락강은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이 복잡한 말을 무슨 뜻일까? 생각 속에 나와 실제 나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실제하는 나와 생각 속에 나는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 그러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걱정하고 분노하고 혹은 기뻐한다. 반대로 일어난 일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왜곡하고 과정하고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기도 한다. 실제와 가상, 이것이 섞인 이야기가 바로 인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사건과 느낌 그리고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나보다 좋은 교과서는 없다. 철학자 랑카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삶은 크고 작은 사건과 그것에 대한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생이다. 나를 탐구한다는 것은 매일 만나는 사건과 느낌과 생각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소한 일 하나,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중요한 소재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큰일도 있지만 너무도 사소한 일이 수년 동안 또렷한 기억으로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 오늘부터 나에 대한 관찰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 보았다. 먼저 5줄 미만으로 오늘 있었던 가장 특별한 일 하나를 기술한다. 그 특별함은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사소한 일상 속의 사건, 그것을 찾아내 적어둔다. 말 그대로 기술이다. 주관성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지배했던 내 생각이나 느낌의 원인을 찾아낸다. 역시 길게 쓸 것 없다. 10줄 미만으로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2-3개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위에 예를 든 사건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원인을 나는 다음과 같이 찾아내 보았다. 그 다음은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놓아둘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그 선택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게 처신한다. 다시 위의 사건에 대한 마음의 정리를 해보자. 나는 시간에 꼭 맞춰 나가 교통 상황이 좋으면 제 시간에 도착하고 상황이 나쁘면 조금 늦는 습관을 바꿔주기로 했다. 왜냐하면 가는 동안 교통의 흐름에 따라 조급해지고 신호등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싫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일찍 출발해 기다리기로 했다. 그래서 창조적 기다림의 방식을 고안했다. 첫째, 기다림의 설렘을 즐겨보자.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이 사람의 좋은 점, 이 사람의 장점, 둘 사이에 있었던 좋은 추억,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연결되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자연스럽게 즐겨보자. 둘째, 만나는 곳이 좋으면 그곳을 즐겨보자. 창문 너머 꽃, 혹은 무성한 잎, 오후의 느긋함, 흐르는 음악, 옆에 있는 산들바람의 모습, 또는 가져간 책에서 책갈피가 꽂혀있는 대목을 펼쳐 분위기가 다른 장소에서의 책맛에 풍덩 빠져보자. 만일 비즈니스 미팅이라면 3가지 질문에 사전에 확실히 정리해두자. 나는 이 일의 핵심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 나와 상대는 어떤 면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가? 나는 이 일에 집착하고 있는가? 만일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달래 마음의 평정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는 나를 탐구한다. 나는 매일의 사건들을 애지중지한다.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나와 나의 삶을 탐구한다. 나를 내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미있다. 제3의 관찰자가 되어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순간 슬픔과 고독조차도 풍요로운 은총으로 선물처럼 내 생활 속에 쏟아져 들어오고 불쾌한 일과 황당한 사건조차 웃음의 소스가 된다. 유머란 나와 나에게 닥친 사건을 분리시켜 인지함으로써 웃어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유머를 즐기는 사람이다. 삶에 대해 웃어주자. 웃음으로 나를 탐구하자.